안녕하세요. 오늘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또한 당시 종로선이라고도 불렸던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날이기도 한데요.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 지하철의 역사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직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정민 주임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지하철 역사 여행을 함께할 홍보실의 박정민 주임입니다. 네, 이곳은 서울 지하철 시대관이라는 곳입니다. 5호선 광화문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이렇게 서울 지하철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전시품들을 담아놓은 곳인데요. 지하철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에 지하철 역사를 둘러보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계셔가지고 직접 보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하철 시대관은 지하철이 개통된 1970년대부터 현재인 2020년까지 10년 단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발, 그 영광의 첫걸음을 내딛다라고 소개되는 1970년대부터 보시죠. 네, 여기가 바로 1970년대를 전시하고 있는 존인데요. 여기에 65년부터 나와 있다시피 사실 지하철 개통은 1974년도에 되었지만 그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배경을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전후에는 사실 서울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179만 명, 그리고 1970년도에는 553만 명까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서울에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은 노면전차였고, 노면전차로는 이렇게 5배 넘게 증가한 서울의 인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하다가 서울 지하철 건설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전후에서 막 경제가 복구되고 있던 이 시기에서 서울 지하철 건설하는 거는 예산적으로 무리가 있다 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뚝심 있게 밀고 나갔던 양택식 전 서울시장님 덕분에 서울 지하철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역에 가면 양택식 전 시장님의 글이 담겨있는 현판도 걸려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양택식 전 서울시장님은 철도청장 출신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의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시장님의 추진으로 지하철 건설본부가 발족이 되고 1호선 착공 등이 가능해졌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볼까요? 네, 1965년도에 지하철 건설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이렇게 지하철 건설본부가 발족이 됐죠. 그리고 71년도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서울 지하철 착공할 때 당시 사진이고 실제로는 그 영상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착공식이 시작이 되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와서 축사로 진행하였다고 하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착공 기념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졌던 착공식에 비해서 사실 개통식은 조금 조촐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개통식을 준비하던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큰 도로에다가 이렇게 현판이 드러나올 만큼 좀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74년 8월 15일 날에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개통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쪽에 보면 개통식의 사진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전 서울시장 등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테이프를 끊고 108호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착공식보다 소박한 개통식이라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 개통 당일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나요? 개통 당일에는 사실 승차권을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통 전에 개통 기념으로 기념 승차권을 50만 장 정도를 발행을 했고 그 발행된 기념 승차권을 가진 사람만 탈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오후 2시부터 승차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전시품은 지하철 건설본부 슬로건인데요. 정성으로 건설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이 슬로건 아래 많은 직원들이 지하철 건설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승차권을 매표소에서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됐거든요. 요즘처럼 발매기에서 버튼을 누르는 걸로 구매가 안 됐고 요즘 같은 무인화된 매표는 2009년이 돼서야 시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좀 2009년 이전에 지하철을 이용하신 분이라면 2호 사진과 같은 풍경이 익숙하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당시에 매표를 하던 역 직원분들이 운임을 계산하는 속도와 잔돈을 거슬러 주는 기술은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기계나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쪽에 보이는 이 전동차가 바로
당시 일본에서 수입해온 전동차입니다. 생긴 모양이 식빵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식빵 전동차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는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이기 때문에 일본의 히타치라는 곳에서 전동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분사한항으로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역까지 4박 5일 동안 달려서 돌아왔다고 하네요. 사진을 찾아보시면 부산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사진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4호선 개통, 대중교통의 주역으로 날아오르다. 이제 1980년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도에는 서울 지하철 공사가 설립되었고요. 1983년도에는 NATM 공법으로 최초 터널이 개통되었다고 하는데요. 박주임님, NATM 공법이 뭔지 아시나요? 네, NATM이라는 거는 New Austrian Tunnel Method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새로 만들어진 터널 공법을 뜻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폭약을 이용해가지고 타공을 한 뒤에 약해진 난반에다가 콘크리트 타설법이라고 하죠. 콘크리트를 분사하여 견고하게 만든 후에 이제 구조물을 설치해서 집안 능력을 유지하고 집안을 안정화하는 그런 식의 터널 방식입니다. 예전의 개착식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이런 기술이긴 한데 이렇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단위로 이렇게 지하철에 적용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외국의 업체하고 기술 제휴를 맺은 적도 있고 실무자에게 지속적으로 기술 교육을 진행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작업을 완수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그 다음에는 1984년 5월 22일에 2호선 전 구간이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과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는 얘기는 바로 이 개통식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시승을 했었는데 전 구간 개통 시승을 하고 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5월 22일 날 그 말이 있은 다음 날이 5월 23일 서울시는 65세 이상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날이 5월 24일에는 국무회의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운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개정안이 바로 통과되진 않았지만은 22일 날 말하고 23일 날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24일 날 국무회의로 갔다는 거는 정말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약 38년 동안 노인분들은 무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좀 재미있는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죠. 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그리고 1985년도에는 3, 4호선이 완전 개통되었다고 하는데요. 3호선은 독립문에서 양재, 그리고 4호선은 삼성교에서 사당까지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교역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한성대 입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당시 개통을 하면서 이제 3호선 같은 경우는 구파발에서 양재, 그리고 4호선은 당시에 상계에서 사당 구간의 연결이 완성이 됐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순환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을 이용하게 하려면은 방사형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노선이 필요해서 3, 4호선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놨다고 볼 수가 있죠. 3, 4호선 개통을 통한 교통 분담률이 23.6%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4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3, 4호선 개통이 육상 위주에서 점차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과도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래엔 개통식 때 사용한 커팅 가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1, 4호선 전 구간의 역무 자동 설비를 구축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며 구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그네틱 승차권 같은 경우도 역무 자동 설비 도입과 함께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1987년 11월 5일 시청역 유실물센터가 개장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유실물센터 방문해 보신 분들도 꽤 되시죠? 네, 저도 일하면서도 가봤고 보도자료 쓴다고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런데 이 1987년도에 유실물센터가 처음으로 생긴 건 아니거든요. 1981년도에 신설동역에 유실물센터가 만들어졌었는데 이후에 2호선 시청역으로 이 날짜에 이전을 하신 거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8호선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실물센터도 점점 늘어나게 되어 4개의 유실물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발권기가 있고 옆에 매표 창구도 있죠? 네, 맞습니다. 2009년에서야 매표 전면 무인화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렇게 공전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검표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마그네틱이 들어오기 전에는 에드몬슨 승차권이라고 해서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는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탈 수가 있었는데, 직원분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력가이라고 하죠. 이거로 뚫어주는 그게 있었습니다. 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네. 아래 보시면 서울올림픽 대회 기념 승차권도 있는데요. 네. 이 외에도 관광 안내소 설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아래에 보시면은 개통기념 담배가 있습니다. 단옥, 그리고 솔, 팔팔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연초를 좀 피우시던 분이라면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하철이 개통이 워낙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 담배를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찍어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기관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념물품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라이터는 정말로 예쁘네요. 그러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념품으로 조금 더 익숙한 엽서, 우표, 공중전화 카드, 기념 승차권 등이 있고요. 또 에드몬슨식 기념 승차권도 있네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드먼슨 승차권이 바로 이겁니다. 그 개찰구에서 검표원이 임역가위라고 불리던 검표가위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찍힌 자국이 있는 것도 있고 찍히지 않은 자국도 있네요. 이 찍히지 않은 거는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보관된 승차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승차권의 변화 과정이 보이는데, 이쪽에 에드먼슨 승차권, 그리고 이쪽에 마그네틱 승차권, 그리고 현재 나오는 일회용 교통카드입니다.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이제 무인화가 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2호선 건설하고 개통과 관련된 내부 문서들이 있습니다. 뭐 안내 방송문, 홍보 계획 등이 있고, 요 문서에서 좀 특이한 거는 1호선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1984년도에는 1호선이 빨간색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 이 기관별로 이 호선별 색깔이 좀 통일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건 2000년도에 노선색을 통일을 했고, 그 당시 1호선인 노선이 빨간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1990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1990년대에는 58호선 개통 서울의 확장을 선봉해서 이끌다 라고 적혀 있네요. 1994년 3월 15일 서울 도시철도 공사가 설립되었고요. 당시에 30명 정도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1년 후엔 1620명의 직원을 가진 큰 회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의 서울교통공사 본사인 용답동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시작을 했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이 용답동에 있는 건물 전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쪽에 보면 5호선 완전 개통이 나와 있는데, 5호선의 착공은 1990년도 6월 27일입니다. 기공식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었죠. 그리고 5호선이 착공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2기 지하철 건설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996년 12월 30일에 이제 5호선이 완전 개통이 됐는데, 당시에 개통한 구간은 여의도에서 왕십리까지의 구간이고, 이날 개통을 통해서 이제 방화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마천, 이쪽으로 상일동 구간이 모두 연결이 됐는데, 그 구간이 바로 52.1km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밑에 보면은 97년도에 이제 아시아 최초로 분진 흡입 열차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1호선, 4호선 운영하고 있던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운영이 되던 내용입니다. 도입은 97년도 10월달이 맞는데, 운행은 열차 교육 등을 마친 다음 해 2월, 그러니까 98년 2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분진 열차는 프랑스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지금의 신정 차량 기지로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래를 보시면 1호선과 2호선 건설 당시 수준점 설정과 관련된 전시품들이 있습니다. 수준점은 측량 당시 기준으로 삼기 위해 설정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개통 기념식의 커팅 가위도 있네요. 또 옆에는 이제 3, 4호선 개통 기념 서울 지하철 노래 에피판과 테이프, 그리고 기록 영화가 있는데, 기록 영화는 사실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매우 궁금하고, 여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서지숙님의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985년도 앨범 목마른 입술이라는 앨범의 9번 트랙이 바로 서울 지하철이라는 제목으로 이 당시에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유튜브 같은 인터넷에 서지숙 서울 지하철이라고 검색하시면 노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2000년대로 가보실까요? 네, 조금씩 익숙한 모습들이 보이네요. 2000년에는 6호선과 7호선이 완전 개통되었고, 그러면서 2기 지하철 건설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1,4호선을 담당하던 서울 지하철 공사가 서울 메트로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진을 보면 당시에 개통을 할 때 사진들이 있고, 요 사진은 빨간색 티셔츠를 봤을 때 2002 한일 월드컵 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사명이 바뀌기 전이죠. 서울 지하철 공사는 한일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는데요. 뭐 특별 수송 대책을 수립을 하기도 했었고, 관광 안내소를 증설하기도 했고, 열차도 증설했죠. 그리고 좀 특이한 걸로는 2000년 8월부터 월드컵 D-Day 카운트를 하는 이런 카운트다운 길을 114개의 역사에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테마로 좀 그 테마 열차를 운영을 했었는데, 각 량마다 축구를 테마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열차를 운행을 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아래엔 영무원 정복이 보이는데요. 지금 영무원들이 입으시는 티셔츠 형태와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당시는 정복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좀 더 활동하기 편한 이런 티셔츠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시는 이 영무원 모자 같은 경우에는 역장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승강장에 가서 안내를 도와주신 역장님이 착용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뭐 영무 수첩, 볼펜, 그리고 뭐 신분증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2010년대입니다. 2010년 12월 28일에는 585선 누적 수송 인원 10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때 585선 누적 주행거리는 2억 5,300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지구에서 달까지를 왕복으로 329회, 그리고 지구 자체를 이렇게 도는 거는 6,345회 정도를 도는 거리와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록입니다. 2014년도에는 1,4호선 누적 수송 인원이 400억 명을 돌파했죠. 이 시점의 주행거리는 6억 2,236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저희 기관사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 조시면 안 되니까 저희 쪽에서 껌을 나눠주거든요. 이 누적 수송 인원 400억 명을 돌파할 때까지 이렇게 졸음 방지용으로 제공된 껌만 해도 200만 통이 넘었다고 하죠. 와,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2017년도 5월 30일에는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 메트로와 585호선을 운영하던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되어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8일에는 9호선 2, 3단계를 회사 내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의 사진이 바로 출범을 할 때, 통합을 할 때 당시의 사진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사보와 주보가 있습니다. 저희 SNS에 매주 올라가고 있죠. 지하철 토막 상식. 그 대부분의 정보가 요 사보와 주보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은 정보들이 나오는 아주 훌륭하고 재밌는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가운데 사보는 창간호네요. 네, 창간호입니다. 네, 현재는 격올로 발간되고 있는 웹진 공간 메트로가 사보의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웹진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하철 3호선 309 보시면 1원역 쪽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1원역이 평면도고요.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건축, 건설 쪽은 제가 사실 문외한이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좀 없네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중공도 같은 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니까 버리지 않고 뭐 계속 보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202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의 발자취, 과거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020년대 들어 주목할 만한 발자취는 하남선 개통, 남유래역 개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운영 구간이 아닌 것도 포함하면 진접성 구간 개통도 중요하겠죠. 앞으로 시민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서울 지하철,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를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는 저희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캐릭터 귀염둥이 또타 캐릭터 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타 캐릭터 상품을 주문하실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맹글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소스를 저희가 드리고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직접 하셔가지고 주문을 할 수 있는 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제품들 인형이라든지 피규어라든지 뭐 USB 같은 거를 구매하실 수 있는 레이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또타 너무 귀여운 거 아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또타 캐릭터 상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화문역의 지하철 시대관을 둘러봤습니다. 전시에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강화문역을 들르는 일이 생긴다면 한번 들러 실제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8월 15일 1호선 개통 48주년을 맞아 지하철 역사를 둘러보는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